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아이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지원금이 사적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하셔도 그런 일은 없어요. 증인이 교육자인지 아니면 그냥 돈벌이 사업자인지 이번에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침마다 눈 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불편해지면 결국은 그게 다 자기 아들, 딸한테 가는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신데.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유치원으로 뭐 가겠다. 네,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사립유치원 전부 다. 비리 자금에 이어 갑작스런 폐원 논란까지. 사립유치원 사태 2달. 우리 지역 대구를 들여다봅니다. 네, 사립유치원 사태 앞서 뭐 한 2달여라고 했는데요. 연일 보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이게 또 그냥 비리에서 그치지 않고 요즘 뭐 폐원 문제까지도 아주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지역 이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해줄 송민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립유치원 사태가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첫 교육이 시작되는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가 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아이들의 교육 지원금이 사적으로 사용돼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0월이었죠. 10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저희 MBC에서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감사 결과 1,800여 곳의 사립유치원에서 5,900여 건의 비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또 확인된 비리 자금만 해도 무려 269억 원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당시 이 비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원한을 둔 학부모들을 더욱 분노케 한 건 다름 아닌 이 비리 자금이 쓰인 사용처였습니다. 일부 비리 자금은 유흥 또는 명품 가방 구입, 심지어는 성인용품 구입까지 사용이 됐는데요. 아이들의 첫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립유치원 사태 비단 타지역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감사 결과 공개됐었는데요. 네. 네, 논란이 만만치 않았죠. 네, 그렇죠. 먼저 대구시 교육청에서 지역 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내 유치원 247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요.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199곳입니다. 회계 집행 부문, 적립금 번칙 운영, 위생관리 부실 등의 부문에서 적발이 됐는데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주의나 경고 또는 시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지원금 환수가 결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 계속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 더 부담 갖게 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폐원 문제죠. 그렇죠. 예. 정말 사태의 영향 때문인지 이 논란 이후에 80여 곳의 전국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럽게 폐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의 한 유치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곳에서 폐원을 앞둔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신데.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유치원으로 뭐 가겠다. 네,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사립유치원 전부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 유치원 측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네, 개인적으로 하고 얘 같은 경우는 6세인데 여기 지금 입학금하고 뭐 다 냈거든요. 그거 지금 정말 조금 환불 받았어요. 환불 받고 또 새로운 유치원 가면 또 그걸 또 다 내야 돼요. 아니, 폐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유치원 측. 원장님의 뭐 이신상의 뭐 병 때문에. 병요?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년이나. 뭐 학부모한테 뭐 설명회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네, 하겠다. 동의서만 그냥. 네, 그 개인적으로 부탁했는데 저는 안 해줬거든요.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네. 그럼 뭐 돈도 많이 들고 다른 유치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지금도 저희들이 보면은 한 3, 4, 5세 합치면 한 6만 6천 명쯤이 되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다 합치면 좀
그 학생들 받을 수 있는 여력은 한 7만 5천쯤 됩니다. 그럼 시설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분들이 이제 폐원을 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립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공립 증설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정부 발표대로 이제 공립 유치원 비율을 40% 늘리게 되면은 한 거의 250학급 이상을 늘려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라든 운영비 부분도 재정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들도 이런 부분에 좀 회계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면서 무작정 공립만 늘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립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하겠다고 나서버리니까 답답한 건 학부모거든요. 그렇죠. 여러모로 또 이렇게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폐원 이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사립 유치원 11곳이 폐원을 신청한 상태고요. 그중에서 3곳의 사립 유치원이 폐원 신청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곳의 사립 유치원이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잠깐 사립 유치원의 폐원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절차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릴 이 2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유치원 폐원 여부에 대한 동의를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에게 받아야 되고요. 또 2번째가 폐원되는 유치원의 아이들의 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폐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2가지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폐원 자체는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은 원장의 미흡한 인계 절차로 인해 학부형들이 직접 유치원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몇몇 유치원은 정부 규제가 없는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해서 영어 학원 또는 뭐 놀이 학교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학부모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비리가 적발된 곳에 계속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나 이것도 고민스러운데 맞습니다. 더 나가서 이게 뭐 나몰라라 그냥 폐원까지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좀 한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한 단체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사태. 그 중심에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하마라 불리며 사회적 이슈에 의견을 내온 정치하는 엄마들. 그동안 아이들의 양육 외에는 정치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그녀들이 왜 정치에 목소리를 내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정치나 이런 거에 절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아주 개인주의자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모든 저희의 일상이 정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애를 낳고 제가 직접 불이익을 받아보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 이게 정치랑 무관하지 않다. 내가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어왔던 정치하는 엄마들. 그런 엄마들의 고민이 요즘 부쩍 늘었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유치원을 설명회를 듣고 갈 곳을 3월에 갈 곳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6군데를 떨어졌어요. 대구에서. 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런 난리가 아닌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이 저출산이라며 아니 애들 유치원 보내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은 생각. 가장 가까운 데 보내고 싶었어요. 가깝고 잘 먹이고 잘 놀리는 곳. 뭐 좀 더 바라면 원장 선생님 인상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냐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니까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그 떨어진 곳들이 다 이제 감사 대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제 떴다고 막 올라와서 바로 그날 밤에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저희 애가 다니는 유치원에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뭐 한유총에서 뭐 이상한 전단지가 왔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근데 이제 저희 애 가방에 한유총에서 보낸 만화로 만든 전단지 이렇게 6면짜리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미리 정찬 엄마들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뿌려졌다고 올라왔는 걸 보고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며칠 있다가 그게 온 거예요. 괜찮은데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뢰가
뚝 떨어지면서 원장님은 이걸 읽어보고 보내신 건가? 이거에 동의해서 보내신 건가? 지난 20일 한유총은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을 만화로 제작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총 6페이지로 제작된 이 만화는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로 가득합니다. 고사리 손에 쥐어진 가짜뉴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서는요.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아이들의 가방에 넣어서 학부모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네. 한유총에서는 사립유치원은 엄연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유재산이므로 사적 자금에 대한 감사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이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공립과 본질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가 정한 일정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로 분류하고 있고 또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일반적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감사 또는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확인된 사실관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저희 제작진이 한유총, 유치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한유총 대구 지부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셨고 스튜디오 출연도 거부하셨다는 점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하다면 왜 못 나오실까 하는 좀 네. 생각이 드네요. 앞서 화면에서 또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하는 엄마들 만나봤는데요. 네.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가로 계신 문경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문경자입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이제 울분을 토하시는 엄마들을 잠깐 만나봤는데 그 정치하는 엄마들 어떤 단체인지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치하는 엄마들은 작년 7월에 설립한 비영리 시민단체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면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많이 부딪히는 면들이 있는데요. 그때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장하나 의원이 칼럼을 쓴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칼럼을 본 당사자들이 이건 내 얘기다. 우리도 여기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모여서 그런 자발적인 모임을 일단은 이루어졌고요. 네. 그때는 3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4,000명이 넘고요. 네, 저희가 집단 모성을 표방하고자 지금은 엄마가 아닌 엄마의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 그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형, 누나, 오빠, 언니, 네. 그리고 또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까지 네. 지금은 좀 많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 그 사립유치원 비리에 있어서 참으로 큰 목소리를 내신 단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설립 1년 만에 아주 큰 목소리를 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 2달여간 진행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처음에 저희가 박용진 의원이 나와서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봤을 적에는 처음에는 조금 기대도 했었어요. 네. 근데 사립유치원도 처음에는 한유총에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그런 모습도 보였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법안 발의까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사태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가 처음에 좀 안타깝기도 하다가 지금은 좀 분노스러운 분노 게이지가 상승 중이에요. 행정소송도 내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행정소송까지는 안 갔었는데요. 예.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 모두 다 정보 공개 요청을 했었는데 명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용만 다 보내주고. 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6월에 하면서 행정소송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행정소송을 갔다라고 하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도 유치원의 원장 이름과 유치원의 이름은 비공개. 보내주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청구를 했을 적에는 내용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 지금 주변에 그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지금 현재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8곳이 폐원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잠정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사립 유치원의 행태들이 폐원을 한다거나 이제 업종 변경을 해서 학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좀 분노스럽고 그런 부분은
감독을 해야 되는 교육청이 너무 안일한 태도를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역할 부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송민서 리포터가 그 박용진 3법 발의된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거 듣고 좀 얘기를 이어가죠. 네, 맞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박용진 3법인데요. 네. 총 3개의 개정안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횡령죄 적용이 되지 않았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같이 비리가 적발됐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리가 적발됐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재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인데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을 경우에 각 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유치원 설립자가 직접 원장에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게 된다면 본인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처벌하는 셀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을 막고자 이번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학교 급식 대상에서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 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유치원도 현행법에 적용을 받아서 유치원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서만 급식 업무를 위탁해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한번 보장해 보자는 것이죠. 네. 우리 송민서 리포터가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법안으로 사립유치원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그리고 국회에서도 다소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법안 추진 중에 지금 계속 잡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하고 서로 힘겨루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분노스럽고요. 네. 저희 그전 기존에서도 유치원 운영 기준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고, 그리고 또 유치원 연합회 쪽에서는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또 법안 발의를 하려고 뭐 유착 관계라든가 그런 모습들도 지금 뭐 로비를 벌인 정황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일단은 그런 모습을 봤을 적에 실제 지금까지 교육자라고 했던 사립 유치원의 모습이 실제 교육자였나라고 하는 의심도 해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교육비로 쓰라고 받았는 돈을 개인 사적으로 썼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발의한 그 법에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게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지난주에 22일 날에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이번 국회 안에 유치원 이 법이 같이 들어가서 6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좀 환영하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 마련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그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장관이 우리 지역을 또 직접 찾았잖아요. 맞습니다. 유은혜 장관이요. 우리 지역 대구의 한 유치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 모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부지를 활용해 문을 연 대구의 한 공립유치원. 지난 22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곳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참관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교육의 질은 높이고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학부모들 앞에서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은 훨씬 더 많은 그 숫자들이 지금 확보되고 있고요. 그 병설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운영 시간이라든가 통학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해보고 다시 또 상의해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부모님들 또 우리 원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날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강은희 교육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MBC인데요. 오늘 회의 되게 길게 하셨는데 혹시 뭐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도 얘기 좀 나누셨나요? 제가 하는데. 오늘 뭐 사립 유치원 얘기도 계속 많았죠. 예. 교육부에서는 뭐 이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뭐 대책도 내놓고 하잖아요. 혹시 대구시 교육청은 뭐 그런 쪽으로는 좀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립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공공성 강화 더불어 또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전체 원화의 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전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차관이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립 유치원에서도 또 차질 없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희 교육감이 하신 말씀과 현장의 목소리와는 조금의 차이가, 온도차가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이원혜 장관께서도 이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뭐 한 개 이제 유치원을 방문하긴 했습니다만은 장관이 방문할 때 나름의 기대는 또 크셨겠습니다. 이원혜 장관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은 전날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가 한번 간 다음에 추진도 했었을 건데 그런 기회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실제 오셔서 확인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 유치원이고, 모범 사례. 네, 잘하고 있는 유치원은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폐원 이야기가 나오는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만나서 좀 위로도 해주고 그 마음 좀 헤아려 해주고 했다면 좀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먼저 드네요. 네. 어찌됐든 뭐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있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지역의 공영형 사립 유치원하고 좀 유사한 운영 방침을 갖고 있는 사립 유치원이 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개방형 사립 유치원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올해 초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대구 개방형 사립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공립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사립 유치원의 형식은 그대로 갖췄지만 공공성은 높이고 교육비 부담은 크게 줄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교육은 사립에 원래 보냈을 때 교육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교육이거든요. 개방형 바뀌었다고 해서 조금 뭐 제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립화하면서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비용이 뭐 어느 정도? 저희 차량비밖에 안 내요. 차량비밖에 안 네, 내요? 한 달에 2만 원씩 해가지고. 원래 기준으로 대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학부모 수익자 부담률이 이제 월 평균 한 24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하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이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을 좀 지원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교육 기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은 높아지고 교육비 부담은 줄어드는 개방형 사립 유치원. 이것만 본다면, 취지만 본다면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요. 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서 학부모의 교육비는 줄이고 또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유치원 운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일단 화면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만족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학부모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 개방형 사립 유치원은 괜찮은가요? 개방형 사립 유치원이라는 그 모델형이 국공립의 수준을 이어가는 형태고 부모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사립처럼 요구에 반영되는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물론 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열려서 조금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환영할 만해요. 근데 그 또한 저희 이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관리 감독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들 개방형 사립 유치원의 좋은 점은 학부모가 그 유치원에 일정 정도 운영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답변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그 학부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립의 어떤 교육 형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부담은 적어서 좋아요. 이런 멘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네. 국가가 지원해주는 누리과정비 외에 그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부모가 내기 때문에 실제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고요. 네.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 부담으로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개방형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국가가 일정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모가 자부담을 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감을 봤을 적에 지금 하고 있는 누리과정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풀어내도 충분히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또 뭐 이해차는 더 조사를 네네네.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이게 개방형이든 무슨 형이든 간에 관리 감독을 통한 공공성 강화는 필요 충분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또 대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사립 유치원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대구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지침에 2019학년도에는 그 원수가 200명 이상 되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저희 대구에는 해당 유치원이 한 34개 유치원은 2019학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 좀 개정이 되면은 앞으로 강력하게 이제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에듀파인 도입과 더불어서 이 비리가 적발이 됐을 때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좀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에듀파인이라는 거는 회계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예. 지금 국공립에서 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을 사립 유치원에 적용을 시켜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가 직접 가서 감사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에듀파인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실제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의 문제들이 벌어졌던 것들은 비리와 비위 문제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제도의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기준도 저는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여러 가지 비리는 단지 이 에듀파인 회계 부정만의 어떤 문제점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가 지원금으로 지는 교육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과 국가 보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조금은 횡령제가 적용이 되고요. 지원금은 환수 조치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이 그렇게 해왔던 문제입니다. 예. 자, 일단 뭐 그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내년도 유치원 보낼 친구가 없죠. 내년 유치원 보내고자 하신 분들은 벌써 다 마감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국공립, 뭐 사립 할 것 없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뭐 아무리 언론에서 이런 문제점을 떠들어도 이 경쟁률 이건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걸까요? 예. 그래서 처음 학교로라는 시스템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사립 유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67% 정도밖에 적용을 안 시켰거든요. 그 처음 학교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 부모가 이 유치원을 보내고 저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가족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네. 새벽까지 가서 줄을 줄 서서 서고, 예. 대기 번호를 받아서 네. 그 막 섞어갖고 이렇게 뽑는 그렇죠. 추첨제였는데요. 처음 학교로는 이제 그거를 전산화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첫날 저희가 그 처음 학교를 저희도 접속을 해봤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67%밖에 참여를 안 했고 나머지 30% 넘는 곳이 규모가 좀 큰 유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에 지금 처음 학교로는 이미 지난주에 마감이 됐고요. 예. 실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좀 더 같습니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예. 어떤 부분 보완이 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모바일 접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67%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 참여로 끌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충청도 교육청에서 내놓는 게 참여를 하지 않는 곳은 예. 정원수를 줄이겠다. 이런 제재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단 이 처음 학교로란 이 홈페이지가 왜 순간적으로 서버가 그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그렇게 모아야만 되고 이것도 빨리 접속해야만 되는 건가요? 열어놓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2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구시의 그 유치원들이 모두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용하는 아이들은 유치원 정원 대비 이제 몇 배의 아이들이 5세, 6세, 7세 아이들을 데리고 있겠죠. 있는 부모님들이 다 그 시간 안에 접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당연히 접속 불가가 되겠죠. 좀 뭐 여유를 주면 되지 않을까 조금 추가적인 의문은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네. 시간 제한상 뭐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마지막 사태 좀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정치권이 너무 사립 유치원 쪽에 눈치를 보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현재 법안 발의에 무색하게 또 다른 법안을 내놓는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사립 유치원을 대변하고 지원해주는 법안 발의 내용까지 와서 지금 많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입장에서 지지부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대안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교육청, 대구교육청의 강은희 교육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솔직히 더 지연이 되고 답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빨리 직시를 하시고 적절한 지원과 마땅한 처벌과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함께했습니다. 집중 취재 사립 유치원 사태 우리 대구 지역과 또 연관지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정치하는 모임들의 활동가 문경자님 그리고 우리 송민수 리포터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